김태현의 정치쇼 경제 끌어올려. 김태현의 정치쇼 월요일 3부 경제 끌어올려 시간입니다. 두 분 모셨어요. SBS의 김혜민 기자, 권혁중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자부터 좀 소개하고 가죠. 아주 중요한 문자입니다. 4207님. 광역버스 기사입니다. 어제 일요일 청취율 조사 022056으로 오는 전화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물었는데 김태현의 정치쇼 신삼변 시대 좋아한다 해서요. 청취율 1위 가보자고요. 네. 박수를 한번 치고. 와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버스 기사님을 잘해주셔야 됩니다. 왜? 네. 버스 기사님들의 채널 103점 하시잖아요. 승객들 들을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바꿔달라고 못하죠. 네. 택시 기사님은 기사님 바꿔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버스 기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 맞아요. 광역버스 기사님 잘해주셔야 된다.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커피 쿠폰 한 장 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문자를 읽을까 제가 좀 고민이 있었는데 왔으니까 읽습니다. 길미라님. 테디님 헤어스타일 모범택시 김도기 기사 같네요. 사이다 같은 김태현의 정치쇼 모범택시만큼 사랑합니다. 이 모범택시는 저희 SBS의 인기 드라마 모범택시 2인데 혹시 이 문자가 김미라님 나갈 때 김혜민 기자 옆에서 김도기 기사가 누구예요? 제가 이재훈 그랬더니 헐. 설마 했는데 네, 설마 헐. 네, 내가 딱 들었어 내가. 길미라님 혹시 지인 아니신가요? 자, 일단 김일라님에게도 커피권 보내드리고 저 이재훈님과 이재훈님의 저 팬분들에게 심심한 사과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심심한 사과 말씀드리고 이건 제 뜻이 아니었다. 그리고 저 예고를 하나 해드리면 저의 이 헤어스타일은 네. 다음 주나 주 정도에 아마 썩 한번 바꿀 예정이다. 그래요? 오, 밖에서 우리 상은 PD가 뭐로 바꾸려고 그러지 이러는데 한번 바꿀 예정이다. 지금 예. 이 스타일도 최근에 바꾸신 거죠? 예. 네, 예. 달라졌어요. 괜찮습니까? 예. 네, 괜찮은데. 한 번도 뭐 영해 보인다는 평가는 있으나 네. 한 번도 좀 저 나이에 걸맞는 뭐 이런 약간 네. 바꿔볼 예정이다. 네, 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시도록 네, 하고 다음 일단은 네. 주제를 보죠. 이 손흥민 선수가 첫 번째 아이템이네요. 네. 이제 김혜민 기자가 WBC에 갔다가 그냥 오고 왜 가는지 모르는 WBC 출장 갔다 아유, 와서 그래도 작년에 제가 월드컵을 다녀왔잖아요. 아이고, 잘 갔어요. 네, 손흥민 선수 직접 보고 왔습니다. 카타르하고 네. 잘 갔어요. 네. WBC에 괜히 가서 그렇죠. 그렇죠. 그럴 줄 몰랐죠. 자, 손흥민 선수 얘기 좀 해보죠. 네, 경제 끌어올려 시간인데 왜 네. 손흥민 선수가 나오냐? 뭐 그건 차차 얘기를 하고요. 우선 이번에 백호골을 터뜨렸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지금 활약 중이죠. 데뷔한 지 7년 7개월이 됐는데요. 이번에 백호골을 넣었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네, 일본에 오타니가 있다면 한국엔 손흥민이 있습니다. 그죠. 네, 이번 골로 손흥민을 대표하는 단어가 생겼는데 아시아 최초라는 수식어가 굉장히 많이 붙고 있어요. 최근 3년 사이에 이 아시아 최초 타이틀만 3개인데요. 지난 시즌, 그러니까 작년이죠. 득점 왕에 올랐어요. 이게 아시아 최초였고요. 최근에는 사우스햄튼과의 경기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아시아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50번째 도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아시아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100호골을 기록한 겁니다. 야, 이거 어마어마한 사실 네. 기록이죠. 왜냐면은 100골이라고 하면 7년 뛰었죠. 1년에 한 15골씩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했을 때 저 손흥민 선수 25골 넣었었고 네. 그 전에 아마 득점왕 한 선수들이 30골 넣는 경우들이 있는데 15골을 7년째 꾸준히 넣는다는 거 이거 맞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거기다 아시아인이 그렇죠. 제가 유럽에서 태어난 네. 사람도 아니고 아시아 사람이 그래서 외신들이 극찬을 엄청나게 했어요. 네. BBC가 아시아가 낳은 최초의 글로벌 슈퍼스타인 손흥민이라고 앞에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축구 선수로 보면은 아시아 출신으로는 네. 손흥민 선수 원탑인 것 같아. 맞아요. 맞습니다. 네. 이미 작년에 차범금 전 감독의 이 기록을 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가 낳은 글로벌 슈퍼스타 맞죠. 네. 그리고 더선도요. 손흥민은 토트넘의 레전드라고까지 호평을 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뿌듯했던 게 있거든요. 뭐요? EPL 사무국에서 페이스북에 이 손흥민 선수를 축하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거기에다가 한글로 우리나라 글자로 축하합니다. 손흥민 선수라는 글씨를 같이 넣었습니다. 지금 뭐 일본에서 지금 브라이튼에 뛰는 미토마. 예. 이름은 괜찮더라고. 적토마. 뭐 이름은 네. 괜찮아.
그 미토마 선수가 뭐 손흥민을 능가할 거다 그러는데 제가 볼땐 힘듭니다. 그렇죠. 이번에 꺾였죠. 네, 제가 볼 땐 쉽지 않아. 그건 저 힘들어. 네. 미토마가 손흥민 선수를 꺾을 수는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아시아의 역대 지금 최고 선수 손흥민 그 다음에 요 자리를 좀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은 수비에서는 김민재, 미드필드에서는 이강인, 네. 제가 좋아하는 이강인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자 스포츠 시간이 아니라 경제 시간이니까 요 얘기 좀 해보죠. 네. 권평론가. 네. 손흥민 선수의 기록이 요 아시아인 최초의 100골. 네. 요 경제적 파급 효과 어마어마하다. 네. 이거가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 모델 때문에? 네, 지금 들으시면 기분 좋잖아요. 아, 그죠? 아. 예, 뭔가 오늘 맞아요. 열심히 일할 것 같고, 그쵸. 그다음에 화이팅 할 것 같고, 기분이 좋아. 그죠? 예, 네. 그렇죠. 이게 사실 이제 유형적 가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기분을 좋게 하는 무형적 가치도 있습니다. 일단 먼저 유형적 가치부터 말씀드리면은 일단 2020년도에요. 그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느냐? 거의 2조 원에 육박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고 있는 게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중에서 손흥민에 의해서 대유럽 수출, 소비재 수출이 늘어나는 게 한 3천억 원 정도 영향을 준다. 나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영국 사람들의 소니 그렇죠. Where are you from? 맞아요. South Korea. 메이드 코리아 이런다는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3천억 원 정도고 그에 대한 생산 유발 효과가 한 6천억 원 정도 나온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런 유형의 가치보다는 무형의 가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네. 그 열심히 일할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뭐 자긍심 고취라든지 뭐 일명 우리가 국뽕이라고 좀 표현하는데 이런 게 무형의 가치가 한 7,200원 정도 된다라는 이제 조사가 있습니다. 예. 이게 그런 거 같은 게 왠지 저 월드컵 지난번 16강 갔을 네. 때는 그다음 저 방송도 잘 되고 막 맞습니다. 재판 가면 별로도 잘 돼. 막 다 잘 되는 근데 막 WBC 아주 그러고 오니까 막 그다음에 네. 방송도 맞아요. 뭐 하기 기분이 싫고 안 막 좋죠. 네. 막 재판 가도 뭐 판사님 뭐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러고 싶고 막 이래요. 네. 이게 그건 거구나. 맞아요. 저 맞습니다. 카타르 갔을 때도요. 네. 막 한국을 굉장히 잘 알면서 그 중에서 손흥민 선수 좋아한다는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네, 그런 효과를 말하는 거겠죠. 무형의 맞습니다. 효과. 네. 이게 실제로 그럼 그게 막 경제 붕업하는데 실제 숫자로도 증명이 돼요? 예, 실제 이제는 많은 연구 보고서에 보면요. 네. 사실 뭐 월드컵이라든지 스포츠가 미치는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 파급 효과, 그러니까 무형의 가치를 항상 따지거든요. 이럴 때도 항상 천문학적인 금액이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스포츠가 미치는 큰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건 어때요? 음. 광고 모델. 네. 손흥민. 이게 손흥민 선수의 광고 모델로서의 파워. 손흥민 선수가 어마어마하겠지 광고를 뭐. 되게 많이 찍었죠. 일단 네. 제가 본 거 면도기 있는 거고 면도기도 맞아요. 있고. 은행 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지? 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약국에 가면 손흥민 파스 주세요 이 얘기를 많이 한대요. 아. 네, 손흥민 선수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네. 안티 땡땡땡 파스가 네. 손흥민 파스로 불리고 있는 겁니다. 이 업체 이름 말해도 되나요? 해도 되죠? 안 된대요. 네. 이 제약회사요. 2019년부터 5년째 손흥민 선수를 광고 모델로 쓰고 있는데요. 2018년에 178억 원이던 매출이 광고 모델을 손흥민 선수를 바꾸고 난 뒤에 지난해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지난해 거의 300억 원까지 매출이 급상승했습니다. 이게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광고 모델로서 가치가 있는 거 보면 네. 스포츠 실력으로도 최고지만 맞습니다. 인성도 돼서 스캔들이라는 그게 없잖아요. 아무리 맞아요, 잘하는 선수라도 스캔들 나오고 막 인성 문제 나오면은 광고 모델 못 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모 배우 약을 하신 모 배우는 원래 광고 모델로서 최고의 가치가 있는 사람인데 이번에 위약금만 어마어마할 거라고 그러는데. 맞아요. 그 영화계에도 큰 영향을 그죠. 미치고 있죠. 네. 지금. 네. 그러니까. 개봉도 안 되고. 네. 네. 그러니까 실력과 인성 두 마리 토끼 다 잡은 저 맞아요. 스포츠 스타만 할 수 있는 광고 모델 탑 광고 모델인데 지금 네. 이거 퀴즈인가? 궁금해서. 그 스포츠 스타 중에서 경제적 파워가 제일 큰 사람은 누구예요? 조사된 거? 이거 말씀하세요. 네. 제가 3월 브랜드 평판을 보고 왔는데 네. 거기에 이름을 올린 스포츠 스타는 딱 2명입니다. 손흥민 선수와 김연아 전 선수 아. 그 2명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렇죠. 해외에서는요? 해외에서는 해외에서는 사실 어떤 뭐 통계치가 없어서 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연 1위는 사실 오타니가 오타니? 아닐까라고 봤습니다. 제가 WBC 갔을 때 경험을 좀 말씀드리자면 네. 우선 도쿄돔 외벽에 아주 큰 이제 광고판이 있는데 거기에 오타니 광고가 하루 종일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의 신격화됐어요. 그래서 오타니가 강한가 뭐 태양이 강한가
이 광고는 선크림 태양이 광고거든요. 씁쓸한데요? 그리고 그 못하니 얼굴 안 타? 야구 경기를 할 때는 앞뒤로 또 광고가 많이 붙잖아요. 여기 오타니 선수가 한 3-4번 겹치기 출연을 합니다. 잘하긴 하더라. 부러워요. 네. 일본 오타니 보유고 그거 하나 부럽더라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저는 오타니가 같긴 한데 유럽 가면 그래도 유럽은 야구 안 하니까 네. 아직도 호날두 메시 아닌가? 아니 너무 내가 올드한가? 아니면 음바페나 뭐. 사실 그 지금 네. 보면 테니스 스타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지만 외국에서는 엄청난 그렇죠. 정말 테니스 스타. 예, 그래서 뭐 나달이라든지 페더러 이런 분들이 정말로 그 광고계에서는 세계적으로 나달과 페더러. 예, 이렇게 면도기 광고도 많이 네. 하고요. 그럼 미국도나 유럽에서 골프 선수 있겠다. 맞아요. 그렇죠. 골프도 그렇고요. 그죠? 농구도 네. 있고요. 농구도 있고. 네. 로브론 제임스인가? 네. 미국은. 하여간 알겠습니다. 부럽네요. 저 어마어마한 광고인데. 아, 나는 언제 광고 찍을래나? 죄송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자, 다음 주제 가보죠. 네. 삼성전자 얘기해 볼게요. 네. 야, 이거는 안 좋은 소식인데, 뭐, 삼성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미치는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니까, 14년 만에 최악의 실적이다. 반도체 감산하겠다. 이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사실 이번에 삼성전자가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고 거기에다가 감산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번에 실제로 삼성전자에서 확인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감산을 공식 인정한 게 1998년 IMF 외환위기 사태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감산을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기술적 감산을 했어요. 뭐 설비가 고장 나도 고치지 않는 거예요. 일부 설비가.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감산은 되지만 내가 일부러 줄인 건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우리는 감산하겠다라고 인위적 감산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요. 사이클을 계속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반도체가 안 팔릴 때 당연히 있겠죠. 그때마다 감산을 한다는 얘기를 거의 한 적이 없어요. 이걸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생산해서 이거 나중에 싸게 팔게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삼성이 이게 감산으로 돌아선 건 수요 부진에 따른 메모리 재고가 심각한 수준으로 쌓였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뭐 업계에 따르면 현재 메모리 재고가 20주, 그러니까 한 5개월치 이렇게 쌓여 있고요. 이게 적정 수준보다 한 4-5배 많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가 재고가 쌓여 있는 이유는 뭐 이건 사실 삼성의 잘못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예. 업황이 안 좋은 겁니다. 이제 사실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뭐 PC도 들어가고 또한 스마트폰에도 들어가는데 사실 이게 잘 팔려야지만 사실 삼성전자도 매출이 잘 나오는데 뭐 경기 위축에다가 금리 높이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소비를 이제 줄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 없어집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거든요. 공장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재고 수준이 높아지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됐었는데 사실 이번에 인위적 감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호조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시장에서는 좋아해요? 네, 왜 감산 안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원유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한다 얘기를 딱 발표하자마자 원유 가격 막 뛰기 시작하면서 뭐 인플레이션 다시 일어나는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반도체가 안 쓰이는 곳이 없습니다. 뭐 전자제품 다 들어가잖아요. 이게 전자 IT 쪽의 원유랑 똑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너무 공급이 많은 거예요, 사실. 반도체가. 수요는 적어지는데. 그러니까 가격이 막 하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떨어진 거예요. 오를 수가 없어요, 주가가. 그런데 감산 들어간다고? 그동안 이제 자연적 감산, 아까 말씀하셨던 자연적 감산은 하고 있었다고 눈치는 채고 있었지만 인위적 감산은 발표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공급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수요는 이제 어느 정도 있고 그러면 이제 반도체 가격이 뛰겠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주가가 이제 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삼성에서 보니까 얼마 전까지 버틴다. 네. 하다못해 뭐 이재용 회장이 자신 없으세요? 그러면서 무감산에 주도했다고 네네. 주도했었다라는 네네. 보도가 있었는데 네. 그러면 마음이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도 이런 부분들까지 본 건가? 아니면 그렇죠.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고 부분 때문에 사실 좀 부담이 됐었던 부분도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외부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안 오르다 보니까 사실 주주들이 항의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특히 이제는 주식 삼성전자 5% 이상 주주들을 본다 그러면 국민연금공단 그다음에 이제는 뭐 외국계 이제 글로벌 자산운용사죠. 블랙롤이 있는데 여기서 압박을 줄 수밖에 없어요. 주가가 너무 뛰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겠고 세 번째로는 사실 제가 봤을 땐 국가의 어떤 반도체 산업을 걱정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왜냐하면 국가 반도체.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감산을 안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반도체 가격이 계속 하락입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D램 쪽에서 굉장히 많이 팔려야 되거든요. 요번에 아시겠지만 SK 하이닉스가 교환 사채까지 발행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웃팡이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계속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SK 하이닉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만약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사라져 버린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에 큰 타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이런 것까지 배려하지 않았나. 물론 이런 개인적 생각이지만. 근데 이거 맞는 것 같은 게 네. 얼마 전에 SK 하이닉스 부회장이 우리가 죄수의 딜레마에 빠졌다라는 워딩을 썼어요. 이게 뭐죠? 다 같이 협동을 하면 잘 살 수 있는데 그렇죠. 한 명이 배신을 하면 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감산을 해서 좀 잘 살자. 네. 삼성전자 계속 생산하지 말아라. 이런 걸 좀 은유적으로 돌려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은 이번에 삼성이 감산으로 치고 나갔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지옥 감산했잖아요. 그러면 네네. SK 하이닉스도 감산하나요? 감산 이미 이미 했습니다. 이미 했어요? 감산. 네. 네. 그럼 미국의 마이크론은요? 마이크론도 거기도- 이미 했습니다. 네. 오. 추가 삼성만 감산까지 버티고 이제 있다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삼성만 마지막 한 거구나 버티다가 그러면은 이제 가격 올라가긴 하겠네요.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신기한 게 반도체 산업이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실적이 좋았을 때 오히려 주가가 그동안 계속 떨어졌고요. 이번에 실적 나쁘다고 발표하니까 오히려 주가가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은 반도체를 이렇게 분석해요. 투자가 늘어난다. 설비 투자를 그 회사에서 늘린다고 하면 그때는 반도체 주식을 오히려 팔아야 할 때고 반대로 감산하면 주식을 사야 할 때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요 얘기부터 좀 해보죠. 코스닥 얘기하기 전에 자, 금통위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네, 내일 금통위 열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기준금리 네. 동결 상승 동결 인하. 지금 기준금리가 3.5%예요. 네, 근데 내일 열린 이 금통위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도 사실상 저번처럼 동결이 기정사실화처럼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건 왜 그래요? 네, 그 근거로 보는 게요. 지난 3월에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이게 뚜렷하게 둔화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 말 그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건을 얼마나 사는지 안 사는지 그 물가를 알 수 있는 지표거든요. 근데 오름폭을 보면요. 지난 1월 5.2%였거든요. 근데 2월에 4.8%, 3월에 4.2%로 계속 오르기는 하지만 오름폭이 조금씩 둔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심해지면 이제 경기 침체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높아지면 금리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낮아지면 금리 인상 스탠스를 낮출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금리를 그대로 동결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대다수입니다. 네. 우리 경평론가는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 동결이 거의 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이제 영향을 주겠지만 경기 침체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계속 높인다 그러면 경기 위축이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소상공인분들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돈이 안 도기 시작하니까 각각의 위치에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물론 이제 우리나라 물가가 제 1순위겠지만 한국은행에서 생각하는 금통에서 생각하는 하지만 이제 경기 침체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 왔기 때문에 지금 고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높이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아마 동결로 가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지배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보니까 2월달에 기준금리 동결할 때 네. 이창용 총재가 그랬다면서요. 한국은행 총재가 이번 동결로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 끝이 아니야. 네. 지켜봐. 요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또 동결했어요? 네. 그럼 이게 추세로 가는 건가 그냥? 근데 추세라기보기엔 좀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일단 물가 상황이라든지 거시 환경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미국입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슈인데 지금 미국도 지금 시장에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한 번 정도 올렸다가 한 번 정도 이제 베이비 스텝 가고 연말 가서 한번 금리 인하 스탠드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부터 시작해서 주식 시장이 좋겠다, 큰 그러면. 피벗 피벗이 일어나기 때문에 큰 변화가 한번 일어나거든요. 그때는 주식 사야 되는 타이밍이네. 그 전에 사야죠, 사실. 근데 그걸 알 수가 있나? 그렇죠, 모르니까.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 네, 신의 영역이죠, 그건.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제는 그런 미국 상황도 같이 보면서 아마 지금 금통위에서 아마 이런 거시적으로 환경을 보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환경이 동결로 가는 이제는 환경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아마 동결이 지배적인 어떤 스탠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혜민 기자, 요 얘기 좀 해보죠. 네. 우리나라 코스닥. 음. 아무도 모른다는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 네.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전 세계 증시 상중 1위다. 근데 코스피 별로 안 좋잖아요. 네. 올해 들어서. 음. 근데 코스닥은 올해 들어서 전 세계 상승률 1위? 네. 근데 심지어 숫자도 압도적이다. 네. 이게
어떻게 봐야 돼 이거? 아, 최근에요.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피에 비해서도 많이 상승했고요. 미국의 나스닥, 일본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상승해서 세계 증시 중에 가장 많이 상승한 게 코스닥이에요.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위험한 근데 거야. 강세를 이끈 테마주가 있어요. 테마주가 있어요 또? 네, 그게 저희가 여기서 이름을 말해도 되나요? 그거 모르겠네요. 아니 회사는 안 이름 돼. 말씀하지 마시고. 네, 그게 2차 전지 아시죠? 네. 이제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의 가장 중요한 물질인 양극재를 생산하는 한 업체가 있습니다. 네. 그 업체와 지주사가 또 있어요. 네. 이 두 형제 기업이 1월 말만 해도 이 지주사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이 지주사가 1월 말만 해도 한 주에 12만 원 정도였어요. 네. 근데 저번 주 금요일 종가가 57만 9천 원입니다. 좋겠다 이거 가지고 있는 분들. 올 들어서 주가가 5배 가까이 급등을 한 거예요. 올이라고 네. 그래가지고 몇 개 되지 않잖아요. 게다가 심지어 이 두 기업의 시총 웬만한 대기업을 넘어섰습니다. 제가 두 기업의 시총을 더해봤거든요. 이 형제 기업 40조 원 정도예요. 코스닥 기업인데. 네. 근데 기아,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LG전자를 다 제쳤습니다. 자 이거 이쯤 네. 되면 이게 코스닥은 많이 올라도 좀 위험할 때도 있잖아요. 네. 이거 테마주니까 네.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 저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해요. 항상 금방 말씀 잘하셨는데 이게 테마도로 묶여 있거든요. 네. 물론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이유는 있어요. 인플레이션 간축법. 네. 사실 이제 IRA가 딱 나왔을 때 이거 위축이 됐었어요. 2차 전지주가. 이거 조금 불리해진다. 그러다가 이제 세부안이 이제는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는 영향 없네. 이제 2차 전지주.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막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2차 전지주에 대한 인기가 이제 높아지는데 사실 과도하게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어떤 추세로 간다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미국 경기 꺾여서 지금도 꺾이고 있지만은 미국 사람들이 전기차 안 사면 그러면 이제는 그때부터는 이제는 우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과도하게 몰린 상태에서 지금 시각에서 우려스러운 목소리 한마디로 추세적인 과연 반등이겠느냐, 추세적인 부분이겠냐라고 봤을 때 약간 의아한 목소리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주의하시면서 항상 테마주는 조심해야 맞아요.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면 네. 닷컴 주가 있었고요. 맞아요. 또 바이오 주식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다 끝이 좋지 않았어요. 그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요새 그런 얘기도 있네. 보니 기사 중에 이것도 있더라고. 강남 3호 주식 탑10. 이것도 대부분 테마주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주식시장의 옛날 속설이에요. 지금은 아닌데 이제 주식시장, 주식하러 갔을 때 그 증권회사에 애를 안고 온 이제 어머님들이 많으면 이제는 상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 끝물이다. 예, 뭐 이거는 뭐 그냥 속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지금 보면은 강남 사모님들이 이제 코스닥 종목을 많이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어느 정도 끝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죠. SBS 김혜민 기자,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